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저번주 화요일날 제작해놨던 영상인데요. 조금 방송 시점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아니고 바이오 섹터가 바닥에서 이제 HLB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하면서 반등이라 그러기도 뭐하지, 그러니까 폭등이 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흐름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를 지금 담아갈 그런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HLB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이 어느 구간에 오면 바이오도 일부 담아보고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한 5%에서 10%, 10%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한 5% 정도 채워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계좌 비중에. 그래서 지수는 가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답답한 이유가 저번주 같은 경우 보면 바이오만 거의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섹터는 좀 이제 눌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진짜 밸류가 있고 요런 종목들은 좀 소외되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이제 또 따라잡는 이런 포지션들을 자꾸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물리고 이제 진짜 지수가 움직일 때는 주도 섹터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흐름들이 반복될 거란 거죠. 자, 이 흐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요 부분이 이쪽에 이제 주도 섹터로 들어설 수 있는 섹터군에 비중을 채워놓고 기다리는 포지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회원 방송에서 계속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앞으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소외되고 있는 장세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곡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먼저 움직일 때는 대형주들이 보통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2008년도 10월 달에 보면 18년도 10월 달에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반등이 나올 때는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죠. 대형주들은 어때요? 자,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가 밀릴 때 또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대형주들이 움직이는데 중소형주들은 중소형주가 이제 따라오고 이런 흐름이 왔는데, 이때는 이제 뭐가 달랐냐면 2018년도엔 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조정을 덜 받았죠. 중소형주들은 여기서 조정받을 때 보면 조정폭이 약하단 말이에요. 반등은 먼저 들어오고 조정은 약했죠. 2018년도 10월달에 보면.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폭은 약했는데 조정을 깊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튀어오를 때 이 왜곡 흐름을 메우면서 대형주들이 중소형주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흐름은 이 하락 흐름에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괴리가 메워주고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2019년도 8월 이후에는 또 다를 거냐?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흐름이 달라진 게 뭐예요? 2018년도 10월달에 보면 대형주들이 약하고 조정이 나올 때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조정이 약했단 말이에요. 대형주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12월달에 저점을 깼는데 저점을 다 지키고 있죠. 중소형주들은. 그리고 상승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대형주들이 2018년도 10월달에 2019년도 8월달에는 똑같이 빠지면서 중소형주들이 또 강하게 먼저 움직이죠. 소형주들이 강하게 먼저 움직인 거는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튀어오른 거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 쉽게 말하면 신용을 터는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용이 털리니까 자연스럽게 반등이 먼저 들어오고, 그때 대형주들은 못 움직이죠. 자, 이때는
18년도에는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저점을 깨는 하락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흐름을 만들죠. 이거는 추세 전환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본 수출 규제가 나왔던 7월 달에 빠지기 시작했던 시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왔죠. 이걸 주도한 건 뭐예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요, HLB 있겠죠. HLB는 이슈로 움직인 거고,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자, 업황의 개선을 보면서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자, 7월 저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중소형주들은 어때요? 7월달 시작했던 시점보다 위치가 밑에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주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외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들은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워졌죠. 자, 상승 구간이 나올 때 이렇게 메워졌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쉬어가면서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메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메워질 가능성이 있고 11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조정이 무슨 악재로 크게 나온다 그러면 자, 중소형주들은 저점을 이탈하든가 저점 근방까지 밀렸다가 움직이면서 요거를 메우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달에는 여기에서 큰 악재만 없다 그러면 지수는 박스권을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지금 흐름을 보면 어때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자, HLB가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자, 바이오 중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HLB 무슨 뭐 한미약품 악재들 나올 때 같이 두들겨 맞아서 공모가를 많이 하회하고 폭락이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하락이 깊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HLB나 이제 뭐 올라올 때 보면 어때요? 자,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요 포지션에서 보면 이렇게 빠지는 시점이 이제 시작이 될 때 머리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조금씩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HLB가. 자, 요 구간에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이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는 HLB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저점을 이탈을 하든 이탈을 하지 않던 그 자리쯤이 저는 이제 헬스케어 섹터의 진입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HLB라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한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포지션은 저는 이제 HLB가 11만원을 깨고 내려오는 구간부터 한 7만원 구간대 여기 근방이나 요 자리를 이탈하는 구간대 여기에서 비중을 모아가 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진입 포지션까지는 안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흐름을 보고 있냐면 이게 만약에 저점 이탈이 나와준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9년도 8월 달에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고 있어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바닥이 확인되는 거고 HLB가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 흘러내리는 구간에 이 바닥을 만약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진입 포지션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을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별 움직임은 항상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왜곡이 벌어지면 메워지고 괴리가 벌어지면 메워지고 그 메워지는 흐름이 빠지면서 메워질 수도 있고 올라가면서 메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황과 업황을 같이 놓고 자 포지션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는데 좀 이용을 하는데 사실 저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직 실적이라든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테마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테마인데 굉장히 파동이 힘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런 포지션이 나오면 섞어주는 포지션들을 둔다라고 우리 회원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채워갈 시점이 HLB 11만원이 깨고 내려가는 구간들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담아가는 포지션들을 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로 이 고점인 21만원을 넘어가는 구간이 HLB가 나오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확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회원분들한테는 10% 정도 가능성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를 그러니까 돌파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조정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버블을 만들면서 계속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자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뭐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시장에서 HLB만 가는 장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작다라고, 확률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돌파 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래도 그 다음에 긴 조정이 진행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돌파 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헬스케어 섹터는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담아갈 포지션을 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밀려준다 그러면 비중을 채워갈 포지션을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돌파하면서, 자, 대형주들이 이렇게 돌파하면서 나왔던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자, 이 주식,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갔는데,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지금 바닥권 근방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종목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포지션을 다 취해놔서 담아갈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어느 정도 거의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못 담은 종목들 중에 눌리는 구간이 오면 더 담아보려고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자, 회원방송에서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중소형주들 중에 우리가 담아놓은 종목들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 2, 3년은 추세가 진행될 수도 있는 그 장기 사이클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내 포트폴리오에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20%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해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들이 이렇게 괴리를 메워서 대형주나 이렇게 괴리가 메워지는 구간이 언제쯤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놓고 시장을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스케어 섹터를 이제 비중을 채워갈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반도체를 채워갔던 시점을 보면 KC텍 같은 경우 요런 자리에서 채웠어요. 그리고 GST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세요. 섹터가 움직일 때, 반도체가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GST가 더 세게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는 안 갖고 있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려서 요런 자리에 편입을 했죠. 지금 이제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이 있죠. 뭐 테스 같은 경우도 요런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했었죠. 그리고 보면 어때요? 자, 똑같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흐름이 어때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상승폭이나 요런 부분들은 달라지는데 섹터 흐름은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바닥이 나오고, 12월 달에 반도체 바닥이 나오고, 자, 눌림이 진행되는 구간에 우리는 요때 비중을 늘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포인트예요. 요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도 채워가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자, HLB가 11만원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 헬렉스미스 같은 종목은 이 저점을 이탈하는지를 체크 포인트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들이 오고, 만약에 다른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저는 이제 5천억 바이오 같은 경우는 5천억 미만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시총이 저는 5천억 위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좀 어차피 밸류 판단이 안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한번 움직인다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작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쪽으로 나는 이제 포인트를 보고 있고, 이게 정답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결과가 이제 말을 해주겠죠. HLB가 11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만약 7만 5천억을 흘러내릴지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잡아갈지는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HLB가
자, 요 구간에서 단기 바닥을 잡아갈지, 자, 요 구간까지 밀려서 단기 바닥을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잡고 여기까지 잡고 올라가도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기업들은, 자, 이렇게 밀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HLB가 밀리면, 이렇게 밀렸다가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요 종목은 HLB는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흐름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임상이라든가 요런 진행 상황들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포인트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고점이 잡혀 있으면, 자, 이런 반등이 나왔다가 요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자, 요렇게 나올 때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자, 반등이 여기에서 나올 때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자, 이게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저점을 깰 때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런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순환매가 바이오 섹터에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놓고 보는 부분은 HLB가 만약에 요 구간에서 단기 바닥을 잡을지, 여기까지 밀려서 단기 바닥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시점이 나오기 전에, 이건 돌아서야 보이겠죠. 이 구간이 단기 바닥이라는 거는 빠지고 있을 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는 구간에 보이겠죠. 돌아서도 저는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시 밀리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렇게 다시 밀리는 구간이 왔을 때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은 요런 자리를 깰 건지, 저점을 이탈을 해줄 건지, 아니면 이 자리를 지키고 움직일 건지를 포인트로 놓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켜지는 종목들이 보여지면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추려서 담아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저는 당장 담을 생각이 없어요. 이 종목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담아갈 생각이 없고요. 신라진이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자, 시총 5,000원 밑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그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종목들로 한 5% 정도 채워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바이오를 채워준 종목은 대표적으로 지금 사놓은 거는 한 2종목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이큐어 같은 경우 우리가 편입했던 자리가 요 자리 어디에서 편입을 했죠. 요 자리 어디에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들고 가고 있는 거고, 자, G3BNT 같은 경우도 요 자리에서 편입을 했죠. 자, 주식부자 양성소에서는 아이큐어만 갖고 있을 거고, 자,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는 G3BNT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종목들은 흐름이 다르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익 스토리에 요 종목들을 내가 이제 소개하는 구간들이 있고 하면 따로 왜 그렇게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했고, 또 요거는 내가 왜 테마 흐름이라고 얘기하는지, 또 장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보고 비중을 왜 5%밖에 안 섞어가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는 지금 따라잡긴 늦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번 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해놨던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딱 이 얘기하고 회원분들한테는 미리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회원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는, 자, 16만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13만원 밑으로 내려왔죠. 자, 이게 11만원 밑에까지 밀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놓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진행을 하는지 회원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자, 오늘